지난 2024년 4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홍콩 HGS ELS 피해자 모임과 고위감 시민권위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위정 감시 네트워크의 시민단체들은 KB, 금융과 윤종규 포함 총 16명을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특경법과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명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1차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24년 4월 24일 금융감독원의 홍콩 HGS ELS 피해자 모임과 동 시민단체들은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은행법을 위반한 사기상품 판매를 용인한 금융위원장과 감독원장 등 금융관리와 공모하여 상품을 제작 판매한 금융사 18개와 그 임원 162명 등 총 180명을 고발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 5월 22일 화요일 고위감시 민권위 투기자본감시센터 국민연대 행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시민단체들은 은행 ELS 상품의 사기인 핵심 증거 최초 공개 설명 및 은행의 ELS 판매, 신탁 금지 조치 해제 등 해제 공모자 등 74인을 금융감독원에 3차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금융사기는 가정경제, 사회경제, 국가경제에 파괴하는 살인행위다. 살인죄로 처벌하라! ELS 불법 판매한 금융기관은 65세부터 94세 어르신 인지능력 없는 노인까지 노인의 굴수까지 빼먹은 악마들이다. 역적으로 처벌하라! 금융 문재인조정위원회 홍콩 HGS ELS 관련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 사례에 대한 30에서 65% 문재인 조정 결정은 편파적으로 결정으로 편파적인 결정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강력하게 규탄한다. 감독원은 은행의 부분 배상과 김현장 대리를 금지하고 전액 배상 명령하라. 금융사기는 살인이다. 살인죄로 엄벌하라. 이 금융 ELS 상품이라는 것, 그것은 은행법상 보수적으로 사기 상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또 이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지난번 180명을 2차로 고발했는데 그때 노략된 사람들 포함해서 74명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고발하는 것은 지난번에 빠진 제1은행, SC 제1은행, 그 다음에 ELS를 판매해서 sultan에게 손실을 야기한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러한 은행들과 추가로 대신증권 등 이러한 은행, 금융사를 고발하게 됐습니다. 은행에서는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은행이 예금하면 예금을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이 설령 망하더라도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은행은 나라 경제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은행을 통해서 경제에 도움을 받고 플러스 즉 혜택을 받아서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주된 업무는 은행의 예금이나 대출이라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차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바로 타 금융기관의 상품을 판매하는 이러한 겸용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은행에서 손실을 야기하는 상품을 팔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은행법 28조입니다. 27조는 부수 업무에 관한 것이고, 은행의 본인의 업무는 절대 손해를 끼치는 상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은행의 규칙입니다. 은행법 1조로 나와 있는 그 규칙입니다. 그런데 은행법 28조 1은 만약에 은행의 이용 고객, 은행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보호에 장애가 된다면 이것을 팔 수 없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14일에 DLS 사건, 즉 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DLS 사기를 쳐서 이것이 드러났을 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에 대해서 ELS, DLS를 팔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은행법 28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되기 전에 은행장들이 모여서 로비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고치는 적이 없고 불법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승인을 해줘서 결국은 은성수 위원장과 은행장들이 짜고 또다시 불법으로 ELS를 판매하게 돼서 5조 8천억의 엄청난 서민의 손실이 초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판매하는 이 상품은 바로 은행법 28조로 금지한 불법 상품이기 때문에 사기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은행이 과거에는 주가연동 정기예금이라고 해서 주가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의 이자를 주고 거기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추가로 드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ELS도 원금 보장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형은 대부분 봉급생활자들이 연금을 받을 때 이용하는 상품인데 이러한 ELS 상품이 원금 보장형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이 ELS 상품, 이것은 주가가 올랐을 때 고객은 이자를 받고 이 자금을 운영하는 증권사는 운영수익을 얻는데 주가가 20% 올라도 6개월에 20% 올라도 고객은 2% 받습니다. 은행이 증권사가 이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행이 자회사로 두고 있는 증권사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어떤 사태가 있었는가? 3월 19일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곤두박질 섰습니다. 얼마까지? 2,500원은 코스피가 1,400대로 떨어졌고 미국의 다우존스 2만이 깨졌고 여러 주가가 반토막을 났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를 오르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돈을 쏟아부은 결과 2020년에는 주가가 또 2배로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주가가 오르면은 팔고 주가가 내리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 있을 때 이것을 팔면 고객이 손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만든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손해는 누가 보느냐? 증권사가 보지 않습니다. 그건 떨어졌을 때는 고객이 손해 보도록 약정이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팔 때는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대한민국 주가가 3,300 갔던 때입니다. 그러면은 자기들도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팔아야지 은행에 수수료가 남기고 또 증권사가 운영수익을 7천억 정도 매년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손해가 나도 고객이 손해나니까 이것을 팔아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판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손해가 날 가능성이 표시되는 수익률 모의 시험 제도 이 표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익률 모의 시험 제도는 고의적으로 고객이 손해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2000년도 주가에 올라갔을 때 팔리지 않도록 주가가 떨어져도 이것을 계속 고객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결국은 2024년도에 엄청난 손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거래하는 고객들은 이 모의시험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핵심이 뭐냐? 이 모의시험 결과를 증권사가 만들었는데
은행은 자산운용사는 이것을 은폐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손해가 날 수 있는 것을 알려줘야지만 핵심인데 이것을 은폐하고 고의적으로 손해를 야기시켜서 이것을 계속 팔지 못하도록 가지고 있어야지만 3년간 실천하고 이익을 보면은 2조 차례 이익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태를 만들어서 결국은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2001년도에 결점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자기들도 이 과거의 그래프를 보면은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시를 20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객에게 제출된 것이 아닙니다. 고객이 이것을 주고 설명하면 누가 주식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공하지 않고 이것을 은폐하고 이 자산운용사가 공시 시스템 나피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에는 이러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간만 제공했습니다. 2011년 이전에 2015년 12월 3일부터 20년간 자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않다가 사태가 불거지니까 슬며시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신한은행의 자료입니다. 신한은행도 이게 20년 자료를 증권사로부터 받았는데 10년 자료로 조작을 해가지고 손실 구간이 없다 이렇게 조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기죠. 고객은 이 자료를 못 봅니다만은 이게 삼성증권이 입할 때 삼성증권이 공시한 자료입니다. 근데 이 자료는 은행에 제공하면 은행은 자산운용사가 이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공하지 않은 것이죠. 이 핵심이 손해가 날 수 있는 근거인데 이 자료를 보면은 삼성증권은 손해가 날 수 있는 비율을 표시를 해놨는데 40%에서 20% 사이 마이너스 원금 손실을 보는 것이 3.29%, 60%부터 40%가 7.21%, 60%, 80%에서 60%까지 손해볼 수 있는 경우는 0.4%. 그런데 3년 만기에 이익 볼 수 있는 확률은 3.91입니다. 그러면 이게 손해보는 것이 3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3년 가면은 결국은 손해보는데 이러한 자료도 은폐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값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집을 살 때 집 가치가 얼마 되는 건가, 이 상품은 특히 이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이 가격이 얼마 될지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년간 자료로 산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출한 것이 이 수익률 모의 실험인데 여기에 은폐된 것이 있습니다. 수익률 모의 실험을 이율로 곱하면 여기에 정확한 이 상품의 추구하는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출해 보니까 이 상품은 원래 기본적으로 고객들은 약 연간 1,000만원 투자해서 1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보려고 이 상품에 가입했는데 이 상품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30만원이에요. 마이너스 30만원. 아니 3년간 예금하면은 이건 합리적인 수준에서 마이너스 30만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손익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아까 같이 손익구간에 들어가면 50% 내지 60% 손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품이 마이너스인데 이것을 감추고 숫자를 감추고 판매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기고 또 특히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면은 바로 이렇게 손실 날 수밖에 없는 점수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추고 판매했기 때문에 사기인 것이죠. 그리고 증권거래법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사기를 친 경우 이러한 거래가 증권거래법 위반이고 또 기본적으로 사기라는 것은 이 약자들만 하는 것, 또 시중의 잡비들만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잡비들이 은행에 사기친 것이 아니라 은행이 국민에게 사기쳐가지고 수전의 이익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아까 증권사 이익 나고 국민은행 이익 나면 KB금융 지주가 배당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외국인에게
75%가 달하는 일본에게 지금까지 수십 조를 넘겨준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경영진은 윤종교 같은 놈은 탈세하고 엄청나게 170억의 소득을 이루한 정말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민에게 사기치는 이러한 국세무민의 사기범을 적극 처벌해야 할 것이 이 감독당국의 임무입니다. 또 한 번 해주겠습니다. 이목현 감독원장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사기범 은행들을 즉각 검찰에 고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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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현 감독원장은 국민의 자금으로 보험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국부를 유출하고 불법적으로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외국인의 주머니를 넣는 외국 노동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복현에게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이복현은 각성해야 한다. 이복현은 즉각 대비 윤종규, 하나은행 김정태, 은성수 감독원장들을 즉각 검찰에 고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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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고발하는 이유와 요지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보험배상을 중단하고 전업배상 명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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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홍콩 H지수 ELS 관련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 사례에 대한 30%에서 65% 분쟁 조정 결정은 편파적 결정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금감원은 은행의 차별, 구분, 사등배상과 김현장 대리를 금지하고 전액배상 명령하라! 은행의 비보장 ELS 판매는 은행법 위반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ELS 사기 사건으로 은행 고객에게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자 2019년 11월 14일 은행의 ELS 식사까지 판매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은행장들과 공모하여 채 한 달도 안 되어 판매를 허용했다. 그것이 지금의 홍콩 ELS 피해 사태를 이야기한 핵심 요인이다. 은행은 은행법 제28조에 따라 도시를 처리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2019년 11월 14일 금융당국이 내린 은행의 ELS 신탁 판매 금지 조치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은 은행법 제28조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은행은 법적 근거 없이 예금을 판매하거나 ELS 펀드를 판매할 수 없고 금융위원회도 자기 맘대로 은행의 상품 판매를 정지시키지 못한다. 모두 은행법에 따라야 한다. 은행법 제1조는 다음과 같다.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모든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이 은행의 존재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은행이 예금 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는 은행법 제27조로 정해진 본연의 업무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별도로 필요 없고 오직 제1조 목적에 따라 은행 스스로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고 설령 은행이 망해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금액 1인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한다. 은행법 제1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예금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은행이 금융기관의 ELS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는 은행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다.
2019년 11월 14일 금융위원장이 ELS 상품 판매를 금지한 근거는 은행법 제28조 제3항이다. 즉 은행법 제28조 제3항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제27조의 이 제4항 사고 어느 하나 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예금자 중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 업무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ELS 상품 판매를 금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합을 내주겠습니다. 금감원장은 은행의 차별, 부분, 사용대상과 지휘장 대리를 금지하고 현행 회장 명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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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은 자연경제, 사회경제, 국가경제에 포기하는 사례행위다. 자율적으로 엄벌하라! 금융감독은 은행의 부분 결정과 위원장 대리를 금지하고 은학대상 명령하라! 금융감독은 사진이다. 사진자로 엄벌하라! ELS 불법 판매한 금융기관은 65세부터 94세 5월시까지 인지능력 없는 노인들 불수까지 빼쳐먹은 악마들과 극형으로 처벌하라! 대사비로 차지하고 ELS께 전액 배상하라! 불법전 담당원장은 유권자 증인을 포함한 모든 ELS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라! 여기 봤다. 응? 그리고 여기도 지워.